오태우래 시사본부.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정리해보고 다음 행보를 예측해보는 정두원의 시사점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임명하면 내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정부와 이런 제1야당의 강대 대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야당은 국민적인 관심이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과반수 이상이 이미선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오니까 네. 여론의 힘을 빌어서 아마 공세를 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인사 문제를 여러 차례 지금 곡절을 겪고 있는데 대통령의 이제 완고한 이미지, 불통 이미지를 이제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겠죠. 예. 이러한 이 제1야당의 대응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야당으로서는 지금 마땅히 이제 거의 여당에서는 야당을 무시하듯이 나오니까 네. 그것밖에 없다고 판단했는데 뭐 장애 집회라고 그래봤자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조금 양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입니다만. 대통령이 양보하는 모습이라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하면 좀 양보하는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야당에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네. 이제 못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시 총괄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제청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야지. 그냥 그렇다면 청문회를 뭘 하느냐 이런 무용론까지 나오잖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 적절한 후보를 좀 추천하든지. 이제 적절하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잖아요. 예.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그 중앙아시아 순방 도중입니다만 두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전자결자로 지금 임명안 제가 속보 들어왔네요. 네, 그럴 것 같더라고요. 예, 알려드리고 아이고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다룰 게 좀 많아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실랑이가 계속됐고 어제 의총 어떻게 보셨어요? 별로 보기 좋지는 않죠. 예. 벌써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결국은 헤어질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로 끄는 이유가 이제 이상돈 의원도 얘기했듯이 재산 문제가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불필요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어차피 헤어질 거라면 깨끗하게 헤어지지 왜 저러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전부터 정두원 의원께서는 바른미래당은 뭐 없어질 당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하셨는데 지금 몇 가지가 지금 말씀하신 그 이상돈 의원 서로 나가라 하는 이유가 정당 보조금 50억 때문이다라는 의견 내놨거든요. 이 당의 보조금이라든가 당의 재산 이런 게 좀 중요합니까? 당연하죠. 그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성질 급해서 먼저 나가는 사람이 손해거든요. 성질 급해서 먼저 나가면 손해다. 네. 그러니까 서로 지금 누가 오래 버티냐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은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싶고 또 호남 의원 출신 국민의당 호남 출신 의원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가자니 이제 받아줄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그룹을 지어서 뭔가 당대당 통합 형식으로 해서 가고 싶은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어차피 서로 뜻이 다르니까 헤어질 게 뻔하잖아요. 그런데 왜들 저러고 있는지 국민으로서는 답답하죠. 그러니까요. 예. 뭐 서로가 뭐 동상이몽으로 빨리 나가서 정착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먼저 나가게 되면 또 손해니까 이게 또 오래 지속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국 어떤 형태로 깨질지는 모르지만 깨지는 건 확실하고요. 예. 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안철수 얘기도 하던데 안철수 대표가 오늘 뭐 달라질 게 있겠어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하여간 국민들은 이제 넌덜머리가 날 겁니다. 계속 저런 모습 지켜보고 있다 보면. 예. 안철수 대표의 복귀 시기를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 전 의원께서는 와 봐야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철수 의원은 지금 자기 한 몸 건사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네. 그 본인이 지금 지역구 나가도 출마 당선이 확실치 않은데 당을 어떻게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당을 지금 좌지우지할 형편이 못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에 정계 은퇴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네요. 은퇴해야 된다가 아니라요. 예. 뭐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신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박 전 대통령 방문해서 형 집행정지 여부를 가늠할 건강 진단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뭐 집행정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예를 보면요,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결국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을 했거든요. 예.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두 분한테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죠. 근데 본인이 그걸 풀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경우가 뭐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석방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병가를 좀 달라는 거거든요. 병가. 네. 형 집행정지는 병가일 것이다. 예. 병가죠. 예. 어쩔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만큼 더 살아야 됩니다. 네. 확정되면은. 네. 그 정도도 못 해주느냐 이런 국민의 또 일부 의견들이 있으니까요. 예. 좀 포용 차원에서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경상도 지사 누굽니까? 김경수 도지사. 예. 김경수 도지사는 어쨌든 석방이 됐잖아요. 예. 근데 이제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은 국민들이 볼 때 이제 너무 저기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냐. 네. 사법부가 그런 판단할 수가 있죠. 물론 보석은 사법부가 하는 거고 형집행정지는 검찰이 하는 겁니다만은 네. 국민들은 그런 거 구분을 잘 안 하고 보죠. 그러니까 포용 차원에서 형 집행정지는 받아들여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 1년 남고 이제 여의도 정치는 이제 총선 체제로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총선에서 240석 발언 여기에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이제 덕담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외위원장들 놓고 이제 강연을 하면서 네. 여러분까지 다 이제 당선돼서 돌아오면은 뭐 그렇게 된다 이제 그런 덕담 차원에서 한 얘기인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제 오만하게 비춰졌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민생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총선 얘기에 이렇게 1년 남은 총선 얘기에 몰두해 있는 것도 이렇게 보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1년 남은 선거에 대해서 정부 여당 쪽에서 앞장서서 이제 총선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제 조국 수석의 뭐 등판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인상들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좀 너무 이제 좀 앞서가는 것 같죠. 네. 지금 여러 국민들의 형편이 이렇게 좋지는 않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뭐 선거 얘기하고 뭐 20년 집권 얘기하고 이런 거는 적절해 보이진 않아요. 오만해 보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박지원 의원이 어제 방송에서 내년 총선에 대해서 유시민 조국은 반드시 나온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정 전 의원께서는 유시민 그 이사장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 이 박지원 의원 전망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글쎄요. 그 두 분 마음에 달려 있는데 예. 저희가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저는 유시민 뭐 출마할 것 같고요. 네. 저 조국 수석은 학교로 돌아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말을 존중해 줘야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정리해보고 다음 행보를 예측해보는 정두원의 시사점 마치겠습니다.